주미대사라는 이수혁이가 계속 헛소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경력을 보면 연대 나와가지고 외무고시 합격했다가 그 다음에 외교부에 있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서 좀 성장을 했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1차장을 하다가 단국대 석자 교수를 하다가 2016년에 이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있다가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주미대사로 가면서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동권 출신의 무슨 교수나 좌파 교수 출신이 아니라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 좌파 정권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지금 대놓고 지금 반미 발언을 주미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도 지금 이 미국 대사로 있으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얼마 전에도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미국 국무성이 화가 나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국감에서 지금 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제 그랬는데요.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동맹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니까 이혼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미중이 서로 포위하는 극한적인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어디를 쓰느냐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미 대사가 불필요한 발언을 국감 현장에서 또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참 의문이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강경화가 집에 갈 때 되니까 외교부 장관이 하고 싶어서 저러는가, 다른 목적이 없다면 왜 이런 발언을 해서 굳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냐. 이거는 사실은 꼭 해야 될 발언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안 해도 되는 자리에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불필요한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이 돼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 동맹도 굳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자체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6.25 등 과거의 동맹에 엮어진 역사를 갖다가 폄하하고 지금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의도를 분명히 깔고 있고, 현재의 파트너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늘 파동을 2000년에 봤고, 그 다음에 사드 때 얼마나 문제가 컸느냐.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생겨야 되겠느냐, 경제 문제에 중국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국에 한국이 경사되어 있다는 것도 이것도 거짓이에요. 한국이 미국하고 유럽하고를 합치면 중국보다 훨씬 커요. 중국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중국하고의 공급망에 있어서 빠져나오고 있는 양상이 코로나 이후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자기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 어쨌든 사기를 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무너질 거라고 바라보는 서방 세계의 관점이 있는데, 이자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 한국은 당연히 중국과의 경제를 중요시해야 된다. 지금은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보다 2배가 많다. 미국 고위층에 내가 중국의 경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불편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자가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자 나중에 잡아다가 정말로 이 진위를 물어야 될 건데요. 지난달에도 한미 동맹의 안보는 기대고 중국에는 경제 협력에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미국 현지 외교가에서 배척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략을 추진하는 게 우리 외교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가리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은 법률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이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정전협정과도 관계가 없다. 그야말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 미국 중국이 하자는 데 불과하다.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미국이 거부하겠는가라고 말을 했고 니 무슨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니 미국 고위관료와의 이야기 속에 나온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전선언 나온 김에요. 얼마 전에 제가 트럼프가 저 문제가 있다. 전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북한하고 문가리가 트럼프를 이용해서 지금 비핵화를 타결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비판하지 그 외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북한하고 문가리의 전략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려들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민주당 지지하자 이러면서 나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의 선거에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트럼프가 저런 행태를 하는 이상은 트럼프를 보기는 역겹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를 바꿔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밀고 가니까 나는 저런 행태를 하고 있는 이상 트럼프를 지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제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카팍이라고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이라는 단체가 미국의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 외교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았다. 종전선언에 찬성한다는 걸 받았다. 좀 이렇게 저한테 누가 또 보내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이 좌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미국의 민주당의 전체 여론이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종의 압력단체로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하느냐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미국의 하원의원들, 미국의 하원의원들을 보면 솔직히 수준이 떨어져요. 찬성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 한국전쟁유업재단이라는 데서 참전 용사들한테 종전선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또 생각 없는 참전 용사라는 사람들이 종전선언에 서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적인 의식이 백지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먼저 누가 던져서 유도하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 문가리 정권이 지금 미국의 하원이나 또 미국의 지금 참전 용사들에게 유업재단이니 무슨 카팍이니 하는 문가리 정권의 지금 의용단체 비슷한 데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서명들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열병식에서 이 다탄두 추정되는 그런 다탄두를 보유한 걸로 추정되는 ICBM을 보였고,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3년이 흐르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기술이 지금 크게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질을 크게 내고 김정은의 실망감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에 추세를 봐가면서 지금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를 정리하겠다 해서 미국 대선 이후로 자신들의 어떤 의사 결정을 미뤘다고 봅니다. 최근에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SCM이라고 한미 안보 연례 회의회가 열렸어요. 국방장관끼리 모여서 매년 회의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서욱 국방장관이 아마 군용기를 타고 간 모양입니다. 언론에 보도 안 된 내용이에요. 미국의 지금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북경이 더 짧다. 너희들 요즘 보니까 중국하고 친하던데 글로 가지 왜 멀리 일로 오냐고 비꼬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이수혁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미국에 알려지니까, 자, 미국에서는 미국이 더 지금 감정이 좋지 않다. 한국이 너네들이 우리하고 무슨 70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안 좋은데도 계속 갈 거냐 이런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네들하고 헤어지고 싶다. 바이바이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미국을 꼬드겨서 하게 되는 순간에 이수혁은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어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언 외에는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종전선언을 하는 즉시 제가 봤을 때는 유엔사 해체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등장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이양,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쟁이 끝났는데 유엔사가 왜 있고, 전쟁이 끝났는데 미군이 왜 있느냐,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왜 있느냐, 한미훈련을 왜 하느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이 좌파들 그리고 빨갱이들은 지금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차례대로 해체해서 북한과 중국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종전선언해도 정치적으로 말뿐이야, 아무 문제 없다. 자, 이러면서 이걸 하게 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또 그 다음에는 들고 나와가지고 유엔사 해체해라, 미군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한미훈련하지 마라, 미군 떠나라,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열병식 이후에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의 열병식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태백산맥 아리랑을 쓴 소설가 조정래가요, 150만에 이르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된다고 황당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친일파 반역자가 된다. 그러면 일본의 거구파들이 만드는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문재인의 딸은 친일파네요. 자, 맹세기 작가라는 자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제시대에 지금 학살된 한국인 숫자를 3,400만으로 어림잡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작가가 비판한 데 대해, 이영훈이라는 사람은 신종 매국노이고 민족 반역자이다. 내가 쓴 역사적 자료가 객관적이다. 이 사람이 태백산맥이나 아리랑 이런 부분이 일제시대에 대한 자신의 소설 내용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비판한 부분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보입니다. 반민특위는 부활시켜야 된다. 150만 친일파를 단죄해야 된다. 일본 유학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일본의 제약에 편들고 왜곡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다. 내가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자, 이쯤 되면 이건 미친 자예요. 미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자의 책을 사보고 문학작품이라고 읽는 사람도 미친 자에
동조하는 자입니다. 자, 늙어서 이렇게 미쳐버리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자들이 지금 설치는 대한민국 꼬라지 잘 돼가고 있습니다.